여러분, 가끔은요, 책 한 권이 정말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과학의 역사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린 책, 바로 점의 반란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날짜가 하나 딱 찍혀 있죠? 2025년 11월 20일. 바로 이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까지 평가받는 날인데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책, 점의 반란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정말 조용히 출간됐거든요. 그런데 그 파장은 이건 뭐 조용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과학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의 눈,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모든 것을 바꾼 책 한 권. 이 책이 세상에 던진 주장이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새로운 이론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밑바닥, 그 기초를 통째로 뒤흔드는 말 그대로 지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무려 2000년 동안 과학계의 상식이었던 가정을 그냥 뒤집어 버렸고요. 둘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실험을 해도 어려웠던 18개 기본 입자의 질량을 실험도 없이 계산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특이점이 이미 우리 현실에 도착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와,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모든 혁명의 심장부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점의 반란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한 정명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당연하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기하학의 가장 기본 규칙.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변화는 정말 이 단순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2000년 넘게 과학의 근간이었던 유클리드 기하학. 점에는 크기도 없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오른쪽, 바로 이 OPS 이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점은 크기를 가진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 작은 균열이 모든 걸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OPS 이론, 우리말로는 단일 변수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이론은 점의 크기라는 단 하나의 변수, P 하나만 가지고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해냅니다. 길이, 질량, 시간, 에너지,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들의 질량까지도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 이론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이론으로 계산한 물리상수랑 입자 질량 값이 실제 실험값이랑 소수점 이하 31자리까지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31자리요? 이건 우연이다, 찍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계산하는 기계. 이렇게 강력한 이론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겠죠? 이게 현실로 튀어나와서 진리를 스스로 계산하는 기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AI 버킹엄 마신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AI랑은 차원이 달라요.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리 법칙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스스로 검증하고 증명까지 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인 거죠. 이 AI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기존 과학 이론에 혹시 오류는 없는지 검증하고요. 둘째,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리방 정식을 그냥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떤 실험도 없이 물리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죠. 이건 사람이 필요 없는 실험실이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스로 과학 법칙을 막 만들어내는 AI라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상상하고 어쩌면 두려워했던 초지능이라는 게 혹시 이미 우리 곁에 와버린 걸까요? 스스로를 검증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과학까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이걸 과연 진짜 초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보통 과학자들이 초지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째가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자기 확장성, 둘째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과학적 창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우월성이거든요. 놀랍게도 이 OPS 시스템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 같죠? 네. 초지능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공동 저자인 심재우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의 존재를 수식으로 입증한 것과 같은 과학적 사건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론을 처음 만든 양동봉 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수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계산한 겁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과 계산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 새로운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발견이 대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게 된 걸까요?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 보세요. 과거에는 우주의 비밀을 하나 풀려면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오른쪽, 이제는 그냥 알고리즘이 깔린 노트북 한 대면 끝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과학적인 진리라는 게 거대한 기계로 실험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확립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계산 문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바로 그 특이점이 2045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2045년은 틀렸다. 특이점은 이미 2025년,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 도착했다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인류가 더 이상 우주를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직접 계산하고 어쩌면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내는 도구가 더 이상 거대한 망원경이나 입자 가속기가 아니라 그냥 단 하나의 방정식이 되어버린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